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은요. 지금 뭐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광화문 집회 야외입니다. 야외인데 그곳에 참가하셨던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동안 실내보다는 야외는 안전한 거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게 틀린 겁니까? 틀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외가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실외라고 해서 이제 전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실외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해 있고 밀집해 있는 상황이라면 예. 사람 간에 전파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집도가 중요한 거지 실내인지 실외인지 이거보다는 밀집도 부분을 집중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기사에 좀 소개됐는데요. 한 커피 매장입니다. 커피 매장에서 지금 천장형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아마 확산이 된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직원들은 멀쩡한데 그곳을 다녀간 손님들이 많이 확진되고 있어요. 자, 이거 좀 마스크가 그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했기 때문에 멀쩡하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그만큼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겁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이제 마스크의 중요성은 뭐 이전에 좀 이견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여러 가지 분석과 논문을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분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예. 이제 그 안에서 환자분이 한 분이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예. 마스크 착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고 예. 다른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으면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거의 아주 소수만 발생한다든가 예. 2차 발생자가 거의 없는 상황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착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특히 실내에서요. 예.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 거의 하루 종일 틀고 있는 가정 그리고 그런 뭐 장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커피 매장 에어컨 바람을 타고 비말이 퍼졌을 가능성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그만큼 위험한 건가요? 이 에어컨 사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에어컨도 좀 관련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혼자 계시면서 에어컨을 사용하시면서 이 에어컨 써서 걸릴 거야 이런 걱정은 사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예. 문제는 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런 에어컨을 쓸 때죠. 저희가 예. 에어컨을 쓰면 몇 가지를 걱정하는데 예. 첫 번째는 환기를 잘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노출되어 있던 이제 환자분이 계셨다는 가정하에서요. 예. 있었던 그 비말들이 예. 계속 이제 밀집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환자분이 그런 뭐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의 앞쪽에 바람이 나오는 앞쪽에 예. 위치하고 있다면 예. 그 바람을 타고 뒤쪽으로 이 가벼운 비말들이 더 멀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파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특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카페나 음식점과 같이 예.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의 전파는 더 예.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거의 무슨 다중 매장에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망설여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음식점이나 예. 카페 같은 곳에서 예. 전파 위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그런 위험도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예.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했던 것인 것뿐이지 위험도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예. 특히 지금처럼 환자 발생이 많은 시기라면 예. 가급적이면 이제 실내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가능하시다면 이제 테이크아웃 같은 방식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참 정부도 고민인 부분이에요.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또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방금 기사 때 소개가 됐었는데 코로나19를 완치하신 분들 그런데 후유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탈모, 당뇨, 우울감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예. 코로나19라는 이런 병이 걸린 것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예. 개인의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는 면도 있고, 여러 충격이 있으니까, 예.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었고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원래 이런 감염 질환이 생기면 예. 몸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들 때문에 예. 원래 당뇨가 있었던 분들도 혈당 조절이 좀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소인이 있었던 분들도 혈당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 영향이 어떻게 미쳐지는지 좀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용하는 약물 이제 예전에 뭐 연구에서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것들이 이제 중증 환자에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가 있어서 현재 중증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자체도 혈당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치가 되셨더라도 기저질환이 그전에 이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감염 질환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감염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 걸렸을 때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합병증이라는 게 예전에 뭐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조절되지 않거나 나빠지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이건 뭐 코로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지금 뭐 사실 이 20대 젊은 층에서 코로나 걸렸다 완치되신 분들은 뭐 지금까지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 우울감 얘기는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 탈모는 뭡니까? 왜 탈모 현상을 또 호소하신 분이 있다 그래요? 네, 탈모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주거든요.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관련성이 있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탈모가 코로나19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개별 사례만 갖고는 저희가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후유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기사 하나 보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낙연 의원 2주간 자가격리입니다.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여당 전당대회 차질이다. 자,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답니다. 보건소는 31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했다. 근데 29일 전당대회입니다. 그럼 전당대회 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가격리니까요. 자, 최 교수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이제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자가격리 2주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검사의 의미를 좀 보다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검사에서 양성이라는 건 뭐 바이러스의 매출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는데 음성일 때가 문제입니다. 음성이라는 건 걸리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걸렸지만 아직 바이러스의 배출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접촉이나 이런 면들을 역학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위험도가 있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할 수 있다면 지금 검사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잠복기 중에 이제 증상이 생기고 바이러스 배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잠복기까지는 격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다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럼 중간에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증상이 생기면 추가로 검사가 될 수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격리를 해제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100%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